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다시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점이 직전에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키웠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조금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 때문에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월요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서로 다른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재는 0.46% 상승하면서 2608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장 출발하고 잠깐 빨간불 켜나 했지만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와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63% 하락하면서 766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완전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고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그래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5만 전자를 돌파한 모습이죠.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6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는 19만 원 선 위로 올라갔었지만 다시 조금 내려온 모습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빨간불 켜고 있고 현대차, 인도의 IPO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오늘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 불빛이 더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요즘 반등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섹터별로는 조금 힘이 약해졌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진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꽉 찬 평일을 보내게 됐는데 이번 주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도 사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 세 가지 큰 섹터 안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수급 안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9월 달 한 달 내내 삼성전자를 팔았었는데 과연 이제 10월 초까지도 계속 그랬죠. 근데 이제 이번 주 중순부터는 다시 한번 진짜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1.7% 정도 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악재란 악재는 많이 나왔고 이제 뭐 다시 한번 수급이 오늘 돌아와 주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에 결국에는 그동안 바이오 섹터는 많이 갔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좀 갈라다가 보니까 이제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테슬라 주가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영향을 또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는데, 지금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 정말 테마성을 띠는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그 한강 소설가 노벨상 수상 이후에 지금 오늘 예스24 오늘도 상한가거든요. 그 2연상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와 관련해서는 뭐 더 어떻게 드려야 될 말씀이 없네요. 사실 저게
과거에 그 기생충 영화가 상 받았을 때 그때도 이 관련주들이 뭐 잘 가는 종목들은 뭐 거의 4연상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쪽 수급이 좀 안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저 안에서 또 쓰나미가 돌면서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은 저런 테마주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지속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체크가 가능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성의 움직임을 띠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세 가지로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당선될 경우에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던 인물이죠. 조사를 통해서도 트럼프 후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더 잘 다룰 것이다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멘토님, 이 경합주 내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우위를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면서 우크라 재건 쪽으로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이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게 뉴스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해리스 관련주들, 트럼프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뉴스랑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결과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서 지금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저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 안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많이 쉬었는데 이제 또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나왔는데 내년 7월에 이탈리아에서 우크라 재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점.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저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리고 재건 쪽으로 좀 힘을 실는다,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반대로 이제 해리스 관련주라고 불리는 그 종목군들은 이게 참 웃긴 게 테슬라가 빠지면은 정말 2차 전지 쪽 우리나라 힘을 요즘에 못 내는데 이게 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또 하필 또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다. 요게 2차 전지랑 같이 엮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우리가 금요일 날 잘 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에 쉬는데 저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철렁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하필 그런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쪽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사실 휴전을 하니마니라고 주말에 분명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보니까 뭐 헤즈볼라에서 또 미사일 쐈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경선에서 이스라엘이 유엔군 철수해라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거래 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뉴스랑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대선 관련된 이슈는 막바지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것이란 건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만도 또 전쟁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건 또 우리가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언제 또 다른 이슈가 나올지 모르고 트럼프의 이 지지율이 다시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뭘 길게 끌고 가면은
안 되는 분위기예요. 네. 특히 삼성전자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때 88,000원 왔을 때 네. 다시 10만 원을 위한 도약이다 이랬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무섭게 8월부터 7월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8월 달에 좀 많이 빠졌고 9월 달도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외부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를 좀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일단 좀 짧게, 그러니까 사서 모아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쪽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수가 워낙 많은 시장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을 그때그때 맞춰서 수정해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로봇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이죠. 이 스타쉽이 발사대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단 추진체를 발사대 로봇팔로 붙잡는 데 성공을 하면서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멘토님이 로봇팔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로봇주들의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 지금 그 뉴스 안에서 로봇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근데 또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로봇택시 행사에서 사실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거든요. 팔 벌리고 춤추는. 근데 사실 저도 그걸 봤는데 일론 머스크보다 그런 로봇택시 그런 거보다 사실 그 로봇이 더 관심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페이스 X의 그런 스타쉽 5차 비행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로봇주들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빠졌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 쪽까지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거기서 좀 관심 있게 많은 분들이 살펴보셨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어쨌든 그런 저 우주항공 저 스페이스 X에서 발사하는 것에 로봇을 사용한다라는 점이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로보택시 행사에서 옵티머스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약한 상황 안에서 로봇주로 조금 관심이 쏠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테마성의 움직임을 띌 가능성이 있다는 건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국내 증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TSMC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쪽에서는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 선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수급이 포인트가 되겠죠. 네, 9월 달부터 지금 삼성전자가 저번 주까지 계속 매도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로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그 못했던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저 가격대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워낙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TSMC 쪽 특히나 그런 파운드리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TSMC에 대한 실적은 잘 나왔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실적은 처참하게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결국에는 지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이제 앞으로 다른 변화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기로 다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감들이 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사셨어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격을 지키고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막 이게 바닥이다 이러고 사자 이런 말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올해 남아있는 그런 기간 동안 뭔가가 좀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총 상위이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지금 6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싸냐 아니면 비싼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조정받은 거를 보면은 싼 가격대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부분은 글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좀 약간 장 초반에 좋은 흐름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중소형단 그러니까 HBM, CXL,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수급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들은 왜 움직이냐?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지려면 이러한 미래 산업들이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 남은 10월 달 동안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이거는 저도 몰라요 사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집 나간 외국인들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워낙 좀 대내외적으로 변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난 담아야겠다 아니면 비중을 늘려야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굳이 신규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굳이 막 비중이 이미 많이 있는데 그거를 더 막 이렇게 사기보다는 네. 일단은 조금 당분간은 관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칠흑 같은 어둠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곧 실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둘 중에 뭘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HBM에 대한 부분인데 저 AI 반도체 특히나 블랙엘부터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저쪽과 관련돼서 뭔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간다고 한다면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삼성전자보다는 더 높아 보여요. 왜? 지금 만약에 진짜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이 진짜 잘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HBM 관련 쪽으로는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에 대한 점수가 좀 매겨진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꼭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슈들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AI 종목은 AI는 어떤 종목을 캐치를 해냈는지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를 우선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신, 오늘 장에서 9시 58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 현대차의 인도 IPO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AI 시스템도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익숙할 종목일 것 같은데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9시 5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고요. 스페코, 오늘 장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9시 38분경에 AI 시스템
시스템이 캐치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렌시스, SY 스틸텍까지 9시 1분, 9시 17분 이렇게 장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AI 시스템이 빠르게 캐치를 해냈다는 점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갖추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세세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장중에 좀 슈팅이 나오는 종목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AI 시스템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보여주는 종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5가지 종목들 하나씩 순차적으로 세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신 만나보려고 합니다. 9시 58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또 캐치를 해낸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의 뼈대 그리고 몸체를 이루는 핵심 부품, 샤시, 바디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생산 부품의 90%를 현대차 그룹이 사들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갭 띄우고 상승을 해서 장중에 1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정도면요. 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그쵸.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강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인도 IPO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보실 때 인도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신 같은 경우도 인도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난주에 테슬라 그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오히려 지금 반대 어떻게 보면 경쟁사죠. 현대차 쪽으로 수혜가 더 넘은 것 같아요. 뭐 수혜라고 할 건 없는데 네.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도 지금 구글 쪽이랑 웨이모 통해서 뭔가 자율주행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테슬라가 실망스러우니까 오히려 현대차 쪽이 조금 더 낫겠네 이렇게 지금 양각 구도가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진짜로 테슬라에서 어떠한 뭔가 지금 앞으로 뭔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현대차 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현대차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더 뭐 테슬라 쪽보다 아직 강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테슬라의 그러한 기술만큼
지금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조금 전기차 쪽에서 빨리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럼 테슬라가 뭐 다음 넥스트가 뭔가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망 매물이 당분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뭐 첫삽을 펐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현대차도 뭔가 지금 승부수를 하나씩 던져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랑 기아랑 이러한 현대차 쪽에서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그 외에 지금 종목군들에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인도 IPO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오늘 좀 갭이 떠서 좀 상승 나오다가 윗골이 달았다고 하더라도 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다 정도로 해석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동차 섹터 쪽은 지금 꾸준히 좀 모아 가시면 뭐 몇 개월 뒤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해서는 인도에 공장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슬라의 실망감이 오히려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오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앞서 나가려는 행보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있다면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화신에 대해서 오늘 조금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네.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볼까요? 지금 가격만 보시면요. 주가 가격만 보시면은 굉장히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단기간에 뭔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나오는 점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 자체를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 쪽에서 뭔가 좀 끌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아무래도 좀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가장 강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좀 집중하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인도에 대한 IPO,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재료가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전 고점까지도 굉장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코멘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이주호 전문가님, 앞으로도 내가 향후 전략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멘토님이 주시는 전략들 앞으로도 장중에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도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내가 혼자서는 찾지 못하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송 중 이벤트니까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화신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쇼박스를 만나보겠습니다. 9시 57분경에 화신보다 조금 앞서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친숙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쇼박스가 오늘 장중에 4%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핫쇼핑의 배급사로도 알려져 있는 쇼박스기도 합니다. 자, 쇼박스 오늘 오름세가 나오는 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핫쇼핑의 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네, 핫쇼핑보다는 지금 쇼박스는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오징어 게임 2. 아, 네, 이제 예고편이 나왔는데 12월 마지막 날 근처에 네. 마지막 주쯤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파묘가 흥행을 했잖아요. 이 다음 영화가 11월에 개봉합니다. 이제 오컬트 영화인데 이게 박신양 씨가 오랜만에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파묘가 사실 오컬트 부분에서 지금 1000만 영화를 기록한 게 처음이잖아요. 네, 인식을 조금 바꿔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1월 달에 또 공개할 예정인, 개봉 예정인 그 영화도 지금 뭔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최근에 보면요, 쇼박스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자체가 이런 핫쇼핑도 당연히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것도 있고 이제 파묘 건도 있고 파묘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영화 11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랑 이제 오징어 게임 2까지 이어지는 이게 결국에는 쇼박스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 약간 최근에 그 요리 관련 예능 넷플릭스에서요. 예, 넷플릭스 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인기 그리고 인기들이 이제 콘텐츠 주들까지도 약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 흑백 요리사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 네. 오히려 주가는 안 오르고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이거를 더 잘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쇼박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평선 정말 이쁘게 올라탄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미 그동안 주가 밀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쁘게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좀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끝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신작 영화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 솔루션이 잡은 그런 게 좀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워낙 좀 요즘에 잘 올랐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쇼박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중장기로도 괜찮을 것이다. 오늘 슈팅이 나왔지만 지금 흐름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는 계속 핫쇼핑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멘토님이 잘 모르셔서 자꾸 넘어가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핫쇼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그거는 지나갔고 잘 지금 모르시는 줄 알고 아재핑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런 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쇼박스가 좀 약간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파묘도 오컬트라는 소재 때문에 사실 조금 이게 잘 될까라는 처음에 얘기 많았는데 네. 막상 이제 영화 흥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쇼박스가 약간 그런 오컬트를 가장한 항일 영화 이렇게 가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지금 박신양 씨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흘이요. 네, 사흘이라고 합니다. 네, 사흘이라는 그 영화 또 제목도 또 두 글자예요. 그 오컬트 영화가 또 얼마나 흥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이거 갑자기 여기서 바이오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네. 유한양행도 렉나자가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썼는데 결국엔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 거를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쇼박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동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영화는 흥행을 했고 파면은 그다음에 이번에 사흘이라는 영화까지도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오컬트 영화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다시 그 역사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저는 가장 큰 거는 오징어 게임 2라고 생각해요. 저 포스터 좀 살짝 좀 오싹한데 너무 무서운데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뭔가 의미가 또 있어 보여요. 아직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저는 저 영화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정재 씨의 오징어 게임 2가 아닐까. 거기 캐스팅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거기 뭐 이병헌 씨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파묘가 터놓고 잘 닦아놓은 길을 이 신작인 사흘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기대감까지도 반반씩 가져가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이보다도 결국에는 연말에 공개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가 조금 더 센세이션하게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쇼박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장에서도 슈팅이 나왔지만 앞으로 보기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영화 얘기했으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겠죠. 스페코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시죠. 9시 38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는 방산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방산주로 이 스페코를 잡아냈다는 것도 수급적인 측면을 조금 체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장중에 19% 넘게 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일단 방사는 지금 우리가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뭐 휴전한다, 뭐 네. 헤즈볼라가 뭐 협상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휴전하나 보다, 이제 전쟁 끝나나 보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요일 날부터 나온 뉴스가 이제 다시 또. 헤즈볼라 쪽에서 또 미사일 타격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란에서도 지금 막 갑자기 막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하필 또 미국이 또 사드 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니 결국에는 이게 더욱더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휴전이랑 점점 거리가 먼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오늘 주가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단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LIG 넥슨이라던가 이런 쪽도 당연히 뭐 시세가 나오면 좋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이런 방산주들 중에서 이런 중소형 단에서 조금 강한 모습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이 종목 변동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좀 낮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수익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산주와 관련해서는 대형주 단에서는 이미 한 번씩 시세 분출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주춤을 했다가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옴으로써 이번에는 대형주가 올랐으니까 중소형을 노려볼까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스페코가 또 장중에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슈팅을 놓치지 않고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거겠죠.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AI 시스템이 급등하는 종목을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이런 AI 시스템의 도움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AI 시스템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요. 꼭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렌시스 만나보시죠. 9시 17분경에 AI가 포착을 해냈습니다.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반응을 보이는 종목이죠. 감속기를 생산해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렌시스가 또 시세 분출을 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보피 출시 기대감으로 또 한번 슈팅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떻게 이렌시스 앞으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로봇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번 좀 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히 부족했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보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까 헤드라인에서 다뤘던 그런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뭐가 남았냐? 이제 로봇주들이 앞으로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뭐 감속기 공급인데 결국에는 이게 삼성전자 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깜짝 이벤트성으로 이 지금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례적으로 갑자기 뭔가 다른 걸로 확 이게 붐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좀 가능해 보이는 건 또 로봇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막 갑자기 행사해가지고 갑자기 인수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로봇 쪽으로 쓴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적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엄청난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낮추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막 딱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뭐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로봇주들은 저는 가져가 봐도 된다. 근데 이게 단기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장기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로봇주 안에서 이렌시스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살짝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도 있는데요. 성장주라 또 금리 인하와도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성장주가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렌시스와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된 흐름 짚어봤으니까요. 멘토님이 주신 이런 코멘트들 여러분이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토님의 꼼꼼한 전략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장중에 계속해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Y 스틸텍 살펴보시죠. 9시 1분경에 AI가 포착을 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저 종목 지난번에도 봤는데 라고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3% 정도의 급등세가 연출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계속해서 주목받는다는 걸 이 종목이 또 포착됐다는 게 여실히 증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SY 스틸텍 계속 좀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이쪽 섹터는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쪽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동안 많이 쉬었고 하니까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큰 코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은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하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이렇게 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수위를 보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반대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해리스가 됐을 때 과연 이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게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재건주를 찾는다 그러면 뭐 재건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두산 바켓, 뭐 HD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재건주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의 뭔가 참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움직이는 거는 트럼프가 좀 더 높으니까 네. 우세하니까 이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오늘 밤에 해리스가 또 우세하다 이런 뉴스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확실한 이슈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진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언제 또 이게 상황이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지율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Y 스틸텍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AI 시스템이 잡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본다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면서 오늘 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추가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종목 정도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추가로 잡았을까요? 네, 여기 지금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스튜디오 미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웹툰 쪽에 대한 뭔가 이게 저는 근데 사실 네이버 웹툰 지금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 한강 그렇죠. 소설가님의 노벨상 이슈로 지금 오히려 웹툰이라던가 웹소설 이쪽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예스24가 사실 이렇게까지 바로 그냥 꼬리도 없이 그냥 바로 또 점상 갈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현상 그러면 만약에 예스24가 내일 또 간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왜냐면 그렇게 오르면 이제 우리가 과열이라던가 이런 게 경고가 붙죠. 그러면 이제 그 수급이 어디로 과연 내려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근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테마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있잖아요. 앞에 5개랑 이 마지막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 종목군들을 이 AI 친구가 잡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저런 종목을 잡아주는 이 AI 솔루션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사용해보면서 공부해볼 법만 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강 테마 관련해서는 힘은 좋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 테마성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들도 이의 흐름을 계속해서 같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시세 분출이 오늘 바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여러분이 AI 시스템 통해서 그때그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꽉 찬 평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화요일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